피프티 멤버들의 이 형사 고발과 입장문 파문이 정말 엄청나게 들끓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까지. 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안성일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연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내용일지, 아니면 나아가 전홍준 대표님과의 어트랙트 사와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이야기일지 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번 고발 사태 얼마나 심각한지 연일 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정치 뉴스도 이 정도로 매일 이야기들이 까도까도 쏟아질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대중들과 누리꾼들의 반응은요 많이 뒤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등 돌렸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피프티 멤버들의 팬덤조차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번 입장문을 보니 어떤 의도로 전홍준 대표님과 연을 끊겠다라고 선언했는지 너무나 잘 알겠다. 이런 반응들이 너무나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프티 사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혹시나 혹여나 설마 하던 이런 마음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마지막 결정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방영이 되니 사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피프티 사태는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정말 전홍준 대표님의 배임, 형사 고발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이 전부 다 요번 전홍준 대표님과의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뉴스 방송에서 이 한 변호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계약이 유지가 되려면 그 전제가 서로가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멤버들이 소속사를 고발했다라는 것은 우선 이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신뢰가 결국 깨졌다라고 보여진다. 결국 가처분이 인정이 안 돼도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인들도요, 이번 피프티 사태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한간에서는 정말 전홍준 대표님에게 일말의 잘못이 있지 않겠나,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들을 놓고 살펴봤을 때는 전홍준 대표님의 잘못보단 피프티 멤버들과 안성일 씨의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는 반응이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이 공개한 이 입장문, 여기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어져 있다.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어쨌건 이 멤버들의 이번 사태, 글쎄요, 여론이 너무나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멤버들의 입장문, 사실 팬덤이 정말 거대하고 이들을 정말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면 이 임시적으로 만든 피프티 멤버들의 이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를 보세요. 고작 2,600명이 넘습니다. 한 26,000명 정도는 이 계정을 팔로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팔로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만큼 대중들의 반응이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 차갑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을 응원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면 저 팔로워 숫자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심지어 이 전홍준 대표님의 배임권에 대해서도 참 이야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정말 이 똑똑한 한 누리꾼이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모든 게 설명이 된다라고 살펴져요. 왜 제가 이 배임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이 마지막으로 취하고 있는 최후의 몸부림이 바로 이 전홍준 대표님의 배임 사건 때문입니다. 굉장히 맥락은 간단해요. 이 인터파크에 60억 원 성급금 투자를 스타 프로 ENT에서 받았고, 이것을 60억
선급금의 환급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음반 수익 중 선급금 20억 원을 바로 올해 2023년 6월 달에 인터파크사에 상환을 합니다. 60억 받고 20억을 상환한 거예요. 근데 이 스타크로 ENT 역시 전홍준 대표님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1인 법인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전홍준 대표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받았던 60억을 어트랙트에서 피프티 멤버들에게 투자를 했죠. 그리고 계약서의 배우대로 수익금을 정산해서 투자금을 변제하고 손익분기점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을 변제한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60억에 대한 선급금 환급 의무가 이렇게 스타 ENT를 통해서 인터파크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피프티 멤버들이 아니 이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이사가 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먼저 받았던 투자금에 대한 선급금 환급 의무 때문에 20억을 납부했는데 애당초 이 60억이 피프티 너희들을 보고 투자한 금액도 아니고 전홍준 대표를 보고 인터파크에서 투자한 금액이었으며 그 금액을 이 전홍준 대표가 현명하게 너희들에게 투자를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왜 왈가왈가 하느냐. 이 세무를 갚는 과정 중에 자신들의 음반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갚는다? 그게 뭐 어때서요? 물론 이 선급금에 대한 납부를 하면서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수익금 정산을 못 해줄 만큼 세무금이 크거나 많은 금액을 인터파크 측에 먼저 줬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은 법원에 이 모든 수익금 정산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뭐라 그랬죠? 문제 없다. 그런데도 너희가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만나서 합의를 봐라. 조정회의를 해라. 그게 조정회부였습니다. 그것이 16일 날 며칠 전에 완전히 종료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형사고발을 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굳이 이 법인 자금의 흐름상 이게 배임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이진호 유튜버도 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모르겠어요. 인터파크에서 받은 투자금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투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금액을 활용하고 그 중에 또 일부금을 걸그룹들에게 투자하여 음반 제작을 하고 활동 지원을 하다가 이들이 대박이 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상환을 하고 또 이 멤버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주고 이것이 관례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돈 많은 기업들만이 걸그룹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왜 있겠습니까?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그룹이 빵 뜨기만을 바라고 과감히 도전을 하는 거죠. 피프티조차 1집 앨범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2집에서 대박이 나니 인터파크에서 선급금 20억도 상환했고 이 멤버들에게 정산도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하고 정산금에 문제 있다라고 한 건 본인들인데 정작 전홍준 대표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소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임 횡령으로 고발을 했다.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도 칼같이 손절을 하고 더 이상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사브리나 카펜터라고 하는 해외 가수와 깜놀 협업 음반을 발매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전홍준 대표님 역시 받았던 투자금을 전부 다 반납해야 하고 나아가선 어떻습니까? 지금 저작권협회에서 지급 보류도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과의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될지 모르는 큐피드의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 전홍준 대표님은 땅 파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아까운 음반을 가지고 그냥 썩혀둘 것이 아니라 AEG라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하여 이 유명한 해외 가수의 새 음반을 발매한 거죠. 전홍준 대표님은 이걸로 다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하지만 피프티는 어떨까요? 이 멤버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입이 있을까요, 지금? 수입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멤버들은 참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이 사태를 야기한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니라 본인들입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가 되죠. 등 떠밀어서 됐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의견들이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는 더기버스라는 기업의 안성일 씨가 딱 꼬집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드디어 입을 연 피프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목소리였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긴 침묵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보도된 기사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라고 했죠. 여전히 이 사면 초과에 놓인 것처럼 굉장히 위태로웠다라는 이야기를 이 피프티 멤버들이 쏟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지금 시점일까? 라는 의문점이 여기에서 탁 제시가 됩니다. 왜 지금일까? 피프티는 왜 2달 만에 입장을 냈을까? 자, 지금 자세히 보면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만나 대화를 나눠보라. 일주일의 말미를 재판부에서 줬죠. 그러나 16일 날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어트랙트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피프티 입장에서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피프티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 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주장이 과연 무엇일까요? 안성일 씨가 지금껏 학력과 경력을 위조했고 이거마저도 삭제한 채로 거의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안성일 씨가 어떤 목소리를 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16일 날 조정 거부, 17일 입장 표명, 그리고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은 피프티가 2달간 준비한 반전 카드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중립을 지키는 방송으로 유명하지만 이 방송의 여파를 역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왜 계속 진실을 거듭할까? 이 피프티 멤버들은 입장문에 진실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왕관에서는 백이사의 이름인 백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그들이 주장해왔던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 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 정신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미비 등에 대한 반복된 주장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납득시키기 위해선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2달 만에 나온 피프티의 입장문에서조차 2달 전 주장에서 전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과연 이들이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자료를 제기할 것인지 계속해서 폭로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팬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문이 아니라 팬들을 향한 호소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팬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고마움을 보답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트랙트, 소속사와의 관계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읽혀지는 입장문은요. 팬들의 반응이 전혀 호의적이지 않으며 불과 데뷔 반년 만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걸그룹이 그들을 키워낸, 데뷔시킨 소속사를 상대로 반기를 든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시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피프티의 사태, 그들이 돌아올 자리는 전혀 넉넉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안성희 대표, 해외 유명 제작사와 협업도 논의하던 중 돌연 소속사 대표의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용역 계약을 정리하고 PFT의 향후 활동에서도 손을 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글쎄요. 안성희 씨, 이 같은 이야기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냥 유명 제작사와 협업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템퍼링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고 가수들과 소송전을 벌이니 나는 용역 계약을 정리하고 그냥 손 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오죽했으면 이 멤버들이 아직도 안성희 씨를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당무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마저 쏟아지고 있으며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심각한 내용이죠. PFT 멤버들의 입장문 속을 살펴보면 백이사 또는 더기버스와 관련된 누군가가 분명히 조언을 준 입장문으로 보여진다. 너무나 언론 플레이를 의식하고 있는 입장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강력하게 계속하여 터져나오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뭔가 확실한 팩트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폭발 상태입니다. 폭발 상태.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PFT 멤버들에 대해 인간적인 배신에 대하여 정말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좀 끌어당겼던 충격적인 사태가 바로 이 PFT 멤버들의 추가 형사 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홍준 대표님에게 가처분 신청만을 낸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해버린 이 PFT 멤버들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은 분노를 대중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죠.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배임 고발, 자필 편지에 의한 입장문 효력이 있을까? 근데 이 자필 편지에 대해서 조작 의혹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단독으로 한번 분석을 또 해봤는데 제가 직접 분석하고 자료를 모으면서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요. 우선 그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이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주장하는 배임, 형사고발 이게 어느 정도로 무고죄까지 염려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냐? 최근에 증거 없이 제3자를 고발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지금 이 PFT 멤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화 바비죠. 이 바비의 OST 곡으로 큐피드 노래가 들어가면서 사실 PFT와 큐피드라는 노래의 유명세가 더욱더 강력해졌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비 팀이 한국에 지난달 내한했을 때 박술녀 한복 디자이너가 이 바비 팀에게 한복을 직접 선물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박술녀라는 분을 사기꾼이다 라고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이 직접적인 고소가 아니라 PFT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이 뭔가 배임 횡령을 하고 있다 라고 형사에 고발한 것처럼 이 사건 역시 이 박술녀라는 한복 디자이너분을 누군가 고발을 한 건데 교활하다 뭐 이야기부터 해서 특히 이분입니다. 이분이 구속될 때까지 내가 시위를 하겠다. 고발의 근거가 뭐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난 이 사람에게 들은 제보자의 내용을 신뢰한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래요. 박술녀 선생님이 여기 시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구매해서 상표만 바꿔서 다시 판다. 라는 의혹을 가지고 사기꾼이라고 저렇게 고발한 겁니다. 근데 정작 상가에서는 상표를 바꿔서 쓸 일은 절대 없죠. 박술녀님은 완제품 절대 안 삽니다.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오히려 상인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올해 상반기의 거래 내역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직접 다 연락을 해봤다. 근데 그분도 동일하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만 유독 아니라면서
박술려 디자이너가 입막음을 한 거다. 추정을 합니다. 야, 그러면서 심지어 그 당시 혜택 건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선점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을 들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부동산하고 혜택으로 말만 듣고 계약을 해서 건물을 합법적으로 샀다. 근데 20년 전 이 박술려 한복 디자이너가 건물을 매입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해서 건방지게 어디 남의 건물을 둘러보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왜냐? 팩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이분이 농성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증거가 있어서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은 알고 보니 수십 년간 각종 시위를 해왔던 분이에요. 전문 시위대처럼 해왔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고발을 하는 제도 자체가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찔러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홍준 대표님을 둘러싸고 있는 배임이 맞다 아니다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말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배임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임이 아닐 경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모든 결정타는 이 전홍준 대표님의 큐피드의 새 음원, 새로운 가수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이것이 아주 본격화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브리나 카펜터라는 가수를 통해서 아예 그냥 목소리까지 가사마저도 영어로 해서 싹 다 바꿔버렸죠. 당연히 피프티 원 멤버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들의 어떠한 방향대로 모든 것이 끌어져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초조한 마음이 결국 형사고발과 의견서 제출과 자필 편지와 입장문 이런 얘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 샤브리나 카펜터 깜놀 행보를 보입니다.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요, 이 큐피드 노래 음반 발매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립니다. 솔직히 피프티 원년 멤버들보다 이 샤브리나 카펜터라는 팝 가수가 훨씬 더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어땠는 줄 아세요? 인스타그램에도 자신이 직접 사진과 요번 앨범 발매에 대한 이야기를 공표해서 올려놨습니다. 자신이 피프티의 큐피드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이 피프티 멤버들 사진까지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멤버들의 사진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이 새 음반을 홍보할 수 있었는데 한간에서는 이거 너무 착한 거 아니냐. 전홍준 대표가 정말 악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사진마저도 악한 마음이라는 표현도 전 좀 이상합니다. 그냥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나와 있는 팩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를 했다라면 좀 더 똘똘한 자신만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이 사진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큐피드 노래만 올려도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 사브리나 카펜터가 새로운 큐피드 음반의 본격 활동을 예고한 겁니다. 그러니 사진처럼 멤버도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형사고발부터 시작해서 오늘 자필 편지 입장문까지 그야말로 난리가 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 좋다. 전홍준 대표가 배임, 의혹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이 판단해낸 애시당초 인터파크는 전홍준 대표님에게 그냥 투자를 한 건데
절대 주주자인 정홍준 대표님 그걸 돈을 갚든 어쩌든 자신들에게 지급될 정상 금액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고발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는 학력 위주, 경력 위주, 나아가서는 어트랙트사와의 중요한 문서, 문건 전부 다 삭제. 자, 이것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증거로 드러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관련된 배임 횡령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하네요. 이게 참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안성일 씨와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자신들이 관계없다라고 주장해도 아니 정홍준 대표님에게는 강력한 배임에 대한 그림자를 그리우고 안성일 씨, 더기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반응이 너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이 피프티 멤버들 이제는 자신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한국의 경우에도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흔한 말로 무대 위로 올라왔을 때 많은 비판, 비난 이런 거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내일 방영될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사태가 몰려가면서 이 멤버들의 절박한 심경이 이런 최악의 악수를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와중에 굉장히 제가 직접 발췌한 깜짝 놀랄 만한 입장문의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어떤 의혹이냐? 이것이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던 피프티 멤버들의 공식 입장문입니다. 자, 근데 누가 봐도 컴퓨터로 쓴 게 아니라 손글씨잖아요. 그럼 보통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저 역시 앞선 영상에 자필 편지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걸 자필 입장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본인의 이야기를 손글씨로 적을 땐 대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 자체를 누군가 다른 이가 적어줬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지금 이런 입장문에 대한 내용과 어투 자체가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이 멤버들의 어린 나이대를 감안해 본다면 사실상 좀 뭔가 의심스럽다. 본인들이 정말 직접 적은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말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직접 발췌해낸 내용들을 따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이 과거 이렇게 특집 싱글 앨범을 발매하면서 멤버들이 자필로 적었었던 스티커가 발매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마 피프티 멤버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싱글 앨범에는 피프티 멤버들 전원의 자필 글자가 담긴 응원 문구 스티커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티커를 제가 한번 열어보니 그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자,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큐피드 멤버들의 글자가 일단은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다르고 중요한 건 미음이라는 자음과 피읍이라는 자음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 다른 멤버들이 각자 적은 글씨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글씨체가 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피읍, 미음, 자, 피읍, 미음, 피읍. 자, 이 두 자음은요,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큐피드의 피읍, 피프티짱의 피읍들, 요 두 글자, 여기 같은 사람이 적은 글씨겠죠? 요 글자 하나에만 피읍을 적을 때 뭔가 날림 글씨체로 적혀져 있습니다. 약간 U자로 보이는 글씨체가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글씨체를 보면 역시나 피읍, 그리고 미음, 또다시 피읍. 대부분의 이 자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자음들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PPT에 자필로 보이는 입장문과 유사해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PPT라는 글자를 적을 때 P라고 할 때 굉장히 U자로 날림 글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도. 자, 그러면은 이 글자들의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요 글씨체.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씨체하고 비교하시면은 어떠십니까? 좀 유사한가요? 여기 보면은 PPT의 T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이 지읒이라는 글자를 쓸 때도 좀 유사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큐피드 멍청이.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맞네. 이 글씨체의 멤버가 지금 이 같은 피읍 U자처럼 생긴 이 날림 글씨체랑 거의 똑같으니까 키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적었나 보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스티커, 멤버들이 적은 스티커 내에서도 이 피읍과 여기 위에 적힌 피읍 좀 동일해 보이십니까? 상당히 좀 동일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PPT의 T라는 글자의 자음과 큐피드의 드라는 자음을 보면은 디귿하고 T에 들어간 글자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일자를 긋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드는, 여기도 가로를 긋고 C자를 그리는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글씨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미음입니다. 제가 피읍하고 미음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미음이라는 글자를 볼까요? 지금 미음이라는 글자 여기 위에 보이십니까? 같은 피읍의 U자 형태 여기까지는 유사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글씨체에서 이 미음, 자,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미음을 보면 멤버들을 적을 때 명확한 네모 글자를 쓰여져 있는 이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글씨체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미음이라는 글자를 영어 N처럼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조금 더 땡겨오면 많은 말씀을, 자, 망설임을 할 때의 이 미음이 좀 다르지만 이 망설임이라는 글자를 적을 때도 미음 글자는 이 멍청이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음을 이 N자 글씨체로 적어 놓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큐피드의 키읔 글자도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멤버들의 글씨체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입장문 자체가 자필 편지로 보였는데 대기사라던가 버기버스의 관계자가 적어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실시간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만약에 멤버들이 정말 자필로 적은 편지가 맞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차후 뭐 기사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도 밝혀주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 글씨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나와 있는 의혹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의아한 점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